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어 그동안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고 10월 21일부로 시행이 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큰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정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 대응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어 법 제2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 제2조 제1호에 나온 행위들을 할 경우 이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가 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잠정조치인데요. 먼저 응급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인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스토킹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이러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정 조치인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킹 행위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접근 금지 또는 유치장애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접근 금지는 최대 2개월간 가능하며 유치장애 유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개월간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 금지의 경우에 하나여 2회 최대 4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은 출동하여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유치장애의 유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 제20조는 스토킹 행위자가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점이 사회에 널리 인지가 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